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운세 중에서 신일주에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 운세를 한번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일주가 을을 만나면 을 자체가 봄이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한다. 그 다음 목이다. 육친적으로는 편제고, 사는 여름이다. 화다. 육친적으로는 정관이 되고, 그 다음 지장간을 보면은 무토, 경금, 병화가 있는데 정인, 겁재, 정관이 되죠. 딴 거는 다 우리가 볼 때 다 좋은 글자들이에요. 편제다, 정관이다, 정인이다, 정관이다 이런 글자들이 써 있는데 요 겁재가 신일주에게는 이게 골통이 되는 거예요. 골통. 문제거리를 우리들 마음을 한 번씩 좀 마음 아프게 한다 이것이. 그래서 자, 화기운을 볼 때 이걸 이제 오행적으로 화라고 보면,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걸 우린 전부 다 뭐라 그래요? 화라고 해요. 근데 요것도 화 순수한 기운, 요것도 화 순수한 기운. 근데 요 놈은 뭐가 있다고요? 사중에 경금이 있다는 거지. 경금이 신일주에게는 겁재에 해당되므로 요 놈이 문제거리를 좀 일으키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이 겁재의 이제 회방에 의해서 한 번씩 그냥 아픔을 당하기도 하더라. 물론 여긴 또 오중에 기토는 있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오는 내년에 5년이니까 26년도에 5년이니까 그때 또 오중에 기토는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똑같은 껍데기로는 화라고 우리가 정오행법에서는 그렇게 배우지만 다 글자들이 다르다. 자, 그러면 봄이다, 싹이다, 팽창이다. 편제는 팽창이다. 이런 뜻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넓은 시장을 가진다. 넓은 시장을 가진다. 뭔가 멋지게, 예쁘게, 폼나게 하려고 하는 글자가 을이 되겠다. 그 다음에 뱀은 정관이기도 한데 좀 무서운 글자죠. 항상 머릿속에 딱 갖고 계십시오. 무서운 글자는 네 글자가 있다 그랬죠. 인사신술이 여기 네 글자예요. 무서운 글자다. 무서운 글자라고 하는 거는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글자다. 근데 그것이 편제랑 맞물려 있는 정관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큰 돈이 오고 가는 벼슬이니까 큰 회사와 결합된 형태로 내가 벼슬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다. 그건 나중에 또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큰 돈에, 그럼 큰 회사랑 결합하니까는 큰 돈에 민감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팔자에 8글자 중에 어딘가에 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묘가 올해 을년에 힘을 받았잖아요. 을년에. 그러면 신일주 입장에서는 편제의 시장에, 넓은 시장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큰 시장에 나간다는 것이지, 큰 돈이 있는 곳에 나간다는 뜻이지, 그것이 무조건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큰 돈에 민감해지니까 큰 돈하고 내가 타협을 잘해야 한다. 무조건 갖다 주지는 않을 거다 이거지. 왜? 을이 살을 보면은 목욕지에 해당되거든. 12운성으로 목욕지에 해당되니까 타협을 하더라도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게 된다. 자, 그 다음
사 같은 경우에 정관이 왔다는 것은 틀이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 어느 정부 조직 틀에 들어간다예요. 그러면 정관운이 왔으므로 틀이 정해졌어요. 틀이 정해졌으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방향성이 정해졌으므로 그냥 쭉 가려고 한다. 쭉 가려고 한다. 자, 다시 한번 또 설명할게요. 식신이나 상관은, 그 다음에 여기 정관이나 평관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식신상관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팽창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 안으로, 정부 조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축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건데, 그걸 이제 오행적으로 생각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팽창과 수축만 생각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뭐예요?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수많은 책들을. 근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식신상관운이 왔어요. 집어넣는 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공부는 안 되고 바깥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돼서 식신상관운의 대부분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팽창이기 때문이다. 정관 때 왜 잘 돼요? 공부가? 수축하는 압축 과정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대학교에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공부 성적이 좋아진다는 거지. 오행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요? 수축, 압축, 팽창. 이걸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껍데기는 정관이 왔어요.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정관이면, 두 번째 이 사가 하는 일이 육친적으로는 뭐였어요? 사가 하는 일이 육친적으로는 정관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는 무엇과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유축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금국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금이 뭐예요? 신일주 입장에서는 신도 금이야. 그럼 얘도 금국을 따라간다 했으니 이건 결국엔 무엇을 따라간다? 사가 시간이 지나면 비겁국으로 간다 이거죠. 비겁국으로. 비겁국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비겁국이 나로 하여금, 사로 하여금 완전하게 정관으로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궤도 수정을 하게 만든다. 금국 쪽으로, 비견겁제국으로 궤도 수정을 하게 돼서 온전한 정관으로서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인 거죠. 이게 유축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엔 뭐에서 지장간에서는 경금의 움직임으로 유축 움직이는 거를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 사가 또 뭐랑 또 하나 합해요? 사가 또 사신으로 또 같이 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육합으로 움직이면서 또 조금 둔화되는 게 있는데, 역시 이것도 뭐예요? 금국인 거예요. 금인 거예요. 금국은 아니지. 그래서 유축으로, 신으로, 사중에 경금으로, 이게 신일주가 사를 만났을 때 제가 골통이라고 한 이유가, 맨 처음에 이 모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른 모습의 행동들을 사는 같이 또 움직이게 되더라. 그래서 병은요, 우리가 오행적으로는 화 플러스라고 배웠고 화 플러스라고 배웠어요.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얘는 신하고 병하고 모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게 합이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짝인 거예요.
그래서 신일주가 병화를 잘 쓰고 있는데 반해서 사화는 주변 조건, 지장간의 조건, 삼합의 조건에 의해서 조금 잘 못 쓰는, 그 정관 그 자체를 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아픔이 있더라. 그래서 혹시나 사에서 약간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면 요 놈이 나중에 5년이 되면 좀 더 많이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내년에는 더욱 더 잘 만들어진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장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간은 무토가 4년에는 12운성으로 걸록을 해요. 그럼 걸록을 했다는 소리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요것은 직장에서 유지하기 위한 힘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운은 있다예요. 드디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했는데 요 놈을 삭감시키려고 나타나는 놈이 하나 있으니 사중의 경겁제라는 거죠. 자, 경겁제가 경은 4년에 장생을 한단 말이에요. 장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힘차게 내가 활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겁제라 했으니 겁제는 누구예요? 나와 경쟁자죠. 나랑 똑같은 오행을 갖고 있으면서 나랑 반대편에 있는, 음양이 반대편이니까 경쟁자가 숨어 있다예요. 지장간에 숨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관 좋다 이거야. 여기 정관, 이거 잘 써먹는 거거든요. 정관 좋다 이거야. 오케이. 인성, 정인도 걸록이라서 좋다 이거야. 근데 사중에 경금이 붙으니, 사중에 경금 경쟁자가 붙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같은 점수라면, 같은 점수, 같은 노력이라면 내가 경쟁자에게 손해를 봐야 된다. 경쟁자가 나를 회방하러 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거는 80점이고 상대방이 가진 건 60점이라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건 뒤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승진 케이스가 된다거나 안 그러면 똑같은 조건의 납품 거래처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똑같은 나랑 똑같은 조건을 가진 경쟁자가 나타나면 또는 79점 정도가 될 수 있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내가 밀리기가 쉬워지는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팔자 공부는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운이 이렇구나. 그러면 79점한테도 내가 내 일감을, 내 성과를 빼앗길 수 있으니 나는 뭘 만들어야 된다? 81점의 노력, 82점의 결과물을 나는 좀 더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중의 경금 경쟁자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게 사주명리의 배우는 목적이단 말이에요. 알고자 하는 목적이고 내년 운세를 보는 목적이고 경쟁자가 있으니 같은 점수 같은 노력이라면 내가 조금 요번에 매출이 안 오를 수 있다. 시험 성적이 내가 좀 안 될 수가 있다. 경쟁자가 있는 곳에 내가 뛰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원서를 집어넣는데 거기가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걸 타개하는 방법은 뭐다? 평소 때 내가 80점이었다면 81점, 82점을 맡아서 상대방과의 격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신을 써서
일을 잘해가고 있어요. 일을 잘해. 식신을 통해서 일을 잘하고 있어. 근데 두 가지에서 한 사람은 단골이 많고 한 사람은 단골이 별로 없어. 그러면 똑같이 식신을 충하는 운이 왔을 때 단골을 많이 가진 사람은 충이 와도 그렇게 매출에 타격을 많이 안 입어요. 줄 서서 웨이팅해서 먹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비유를 들면. 근데 단골이 별로 없는 사람은 식신이 왔었을 때 충을 당하면 일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운이 좀 안 좋을 때는 내가 빨리 내 점수를 높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미리 빨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지. 사중의 경금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사중의 경금 때문에 내가 더 추진력을 더 발휘해야 된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병화는 정관이죠. 자, 병화는 정관이다.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는 상황이 된다. 근데 인신사해는 역마의 기운이 있잖아요. 역마의 기운이니까 올해는 내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운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직장 보직이 좀 바뀐다거나 하는 일들이 쉽다. 근데 을편제가 왔으니 천간에 여기에다 이제 을을 더하면 을편제가 왔으니 이제 직장에서도 금융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총무부에 관련된 부분, 재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인사 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생기겠다. 나 그쪽으로 보직 변경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 요번에 어디로 보직 가고 싶으니? 그럼 금융, 재무, 총무 쪽으로 요번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좀 더 넓은 시장으로 제가 한번 발을 뻗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을목 때문에. 을사년의 운세가. 그래서 을사년이 신일주한테 그래 나쁜 운은 아니다. 괜찮은 운이다. 직장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플러스 알파인 부분이 많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12운성으로 한번 또 볼게요. 그럼 사업가 쪽은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먼저 병화가 신일주의 병화는 정관이죠. 신일주에서 그럼 4년에는 걸록이 되고 정평관은 4년에 제왕이 돼요. 그래서 두 개 벼슬은 상승세에 해당된다. 그럼 직장길에 있는 사람은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관은 4년에 절지에 들고요. 계식신은 4년에 태지에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관이랑 식신은 바깥으로 팽창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운이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해석한다? 활동성은 저하된다 하죠. 그럼 식신상관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재성으로 돈을 벌러 가야 되는 그런 글자들이 저하됐으니 금전적인 것도 어떻게 돼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럼 식신상관이 힘이 줄어들면 그만큼 관은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관을 제어하는 게 힘이 약해졌잖아. 나를 누르는 놈이 관성 입장에서 나를 누르는 놈이 힘이 둔화되니까
정관의 힘, 편관의 힘은 좀 더 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관성은 힘을 얻었고 식상은 힘을 잃고 있다. 그래서 재물운보다는 올해 전체적인 운은 재물운보다는 무엇이 좀 더 좋다? 직장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좀 더 운이 좋은 게 신일주들 패턴인 거예요. 그 다음 각 파트별로 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에서는 직장인 케이스, 재물운에서는 직장인 케이스, 그 다음에 자영업 케이스, 세 번째 이제 새 준비하는 케이스. 그때 이성운, 공부운, 경강운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직장운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경쟁자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피곤하다. 같은 점수일 때는 내가 밀릴 수 있다. 그 다음, 그러니 이런 일에 어차피 경쟁자 생긴다는 거 운세 알았어. 그래서 열받았어. 그러면 이런 일에 승진한다고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만 손해야? 이거 운 지나가면 또 멀쩡해질 텐데 다음에 병오년이 오면 지금 을사년이니까 다음에 병오년이 오면은 내 짝이 딱 오는데 병신합수돼서 내 짝이 딱 와서 직장에서 안정을 탁 찾게 될 텐데 이 경쟁자 때문에 열받아서 퇴직을 한다? 퇴직하면 어떻게 돼요? 4년에 이놈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비경겁제국으로 만들어서 달린다 그랬잖아요. 비경겁제국은 재물하고는 반대편이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퇴직했어. 열받았어. 나와서 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겁국으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재물 손실이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경쟁자가 생겨서 피곤하더라도 내년에 참으면 승진 케이스가 오히려 갑자기 툭 하고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제가 어떤 케이스도 요번에 봤었느냐면요. A라고 하는 공무원, B라고 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눌렀어. 근데 이 사람은 좀 평판이 안 좋은데 백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눌렀어. 백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짜부러졌어. 이 사람 승진했어. 근데 이 사건을 다 안 거예요. 이 위에 사람들이 이걸 누른 거를 다 알아버린 거야. 백을 써서 눌러버린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은 일 잘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도 같이 승진을 해버려요. 경쟁자가 있었을 때 이게 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 때 실력을 많이 닦아놓은 사람이고 평점을 많이 받아놓은 고가 점수가 좋은 사람이라서 결국에는 또 뜨더라는 얘기예요. 이 잠시 몇 달 동안 눌렸을 때 아팠지. 그렇지만 회사에서 그대로 버티기만 하고 있으니 저절로 좋아지는 일들이 생기더라. 올해 조금 힘든 사람들 내년에 어떻게 돼요? 병원년에 벼슬 빵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신일주들은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보직 변경도 기대해 보면 좋겠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자영업 팀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경제적인 번영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끝끝내 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있어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성으로는 사가 맨 처음에 뭘로 움직여요? 정관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유축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관의 힘을 좀 써먹어요. 그러니까 단기성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건 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재성을 밀어준다 안 밀어준다를 떠나서. 근데 유축으로 가는 건 뭐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장기화된단 말이에요. 장기화되면 이놈이 사가 금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성에서는 약간 내가 손실을 볼 수 있어. 단기성에서는 조금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좀 봄, 여름 정도 때 살을 쓰는 사람은 좀 이득을 볼 거고, 나중에 가을, 겨울 정도 되면은 유축으로 힘을 달리기 시작을 하면 조금 손실을 좀 볼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뭐라 그랬다? 왔다 갔다라고 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신일주에 지금 이것만 해도 왔다 갔다 할 판인데 을편제가 왔네요. 편제. 그럼 내가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한다? 큰 시장을 생각한다. 목돈을 벌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는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일을 시작을 할 수도 있어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새 일을 벌릴 거, 요게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 팀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는 무서운 글자고 추진력이 빠른 글자라고 했잖아요. 폼내고 싶어서 좀 더 큰 시장을 향해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뛰어나갈까 봐 조심스러운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목욕지니까, 을이 편제가 목욕지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목욕지 자체가 운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큰 돈이 보인다고 해서 뛰어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해가 좀 을사년이 되겠다. 준비는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식상이 12운성으로 활동성이 저하된다 했으니 금전적으로 당고를 반드시 챙기면서 가자. 내가 깔아놓은 인맥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소리니, 또는 이제 내 부하 직원이 그렇게 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내 부하 직원이 누구예요? 식신상관이잖아.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내 부하들의 운이 조금 별로다 이런 뜻이니까, 부하들이 좀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내 말을 좀 들었다 안 들었다, 퇴직했다 새로 신입이 들어왔다, 막 이런 일들도 좀 벌어질 수 있겠다. 그 다음 새 준비하는 사람. 새 준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게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점이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한다. 항상 올해는 무엇이 나타났다? 경겁제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같은 점수라면 내가 밀릴 수 있다. 같은 조건이 되지 않도록 내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성우. 자, 남자 여자를 굳이 이제 조금 따지자면 여자 남자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꼭 이성운이 아니더라도 저 사라고 하는 글자는 약간 마이너스, 남자에게는 사라고 하는 게 약간 플러스 정도는 조금 있어요. 힘들어도 여자는 조금 더 힘들고 남자는 좀 더 수월해요.
내년 되면 또 반대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자, 여자 팔자에 신이 여자예요. 근데 사라고 하는 정관이 왔네요. 그럼 이게 이제 남자일 거 아니에요? 남편, 남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운에 무엇이 따라온다? 나의 겁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의 경쟁자가 숨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방만 내가 또 내 남자친구가 이것만 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나와 경쟁자인 또 다른 여자가 붙어서 따라오니 약간의 애정의 굴곡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부인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조금 애정 문제로 속색이는 일을 좀 생기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인 여자 신일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멀쩡했던 내 남친이 갑자기 딴 여자를 돌아보려고도 하는 일들도 생기기 쉬운 상황이다.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갑정제가 4년에 12운성으로 어떻게 돼요? 병지에 들어요. 그럼 병지에 든다는 거는 이제 드디어 슬슬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좀 허약해지거나 약간 건강적으로 조금 침체가 되는 운들이 있거나 안 그러면 멀쩡하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좀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럼 이때 와이프가 혹시나 약간의 그 금전적인 문제를 이제 좀 일을 벌렸을 경우에는 그것이 연결이 돼서 나중에 유년이나 이렇게 됐을 때 한 4년 뒤에 유년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금전적으로 조금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고 친 걸로 돌아와서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운이기도 하다. 그 외에는 일단 을이라고 하는 편제가 왔으니 예쁜 여자의 관심도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 이성들의 몰리는 곳들을 막 다닐 수도 있어요.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디 보직을 갔는데 평소 때보다도 좀 더 여자들이 좀 많은 곳에 가 있네요. 그랬을 때 이때 약간의 애정사도 생길 수가 있겠다. 총각이면은 좋은 일이 될 것이요. 또 결혼을 한 남자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공부운. 네, 아까 말했던 거 전부 다 있어요. 자, 무토정인이 4년에 걸록을 한다 했으니 공부운은 좋다. 그 다음에 병화가 지장간에 정관이 떴으니 그것도 좋다. 무엇만 조심하자? 지장간에 있는 이놈의 겁재가 나를 방해하니 같은 점수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경쟁자보다도 1, 2점 더 높은 조금의 노력을 조금만 더 하자. 같은 노력이면. 그리고 내가 약간 점수가 낮으면 시험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딴 건 다 좋아. 단지 요 경쟁자 요 놈이 이제 골통짓을 할까 봐 조금만 더 공부해서 점수 격차를 평소 때의 나에서 1, 2점이라도 조금만 더 높인 그것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공부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 자, 그 다음 건강운. 마지막이죠. 팔자에 해라고 하는 글자가 8글자, 팔자 8글자 중에 해라고 하는 게
육친적으로 뭐예요? 상관이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이 올해 사해충을 받았어요. 사해충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 식신상관이 좀 다칠 수 있다, 아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가 탈이 나요? 해가 탈이 났어요. 수가 탈이 났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오행적으로 팔자에 꼭 해수뿐만이 아니고 수가 약한 사람은 화기운이 와서 수를 더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겨울의 글자고 이건 여름의 글자예요. 여기서 그냥 수국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편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름의 기운이 왔으니 오행적으로 수가 약한 사람은 좀 탈도 날 수도 있다. 그럼 수에 해당된 것들이 뭐 몇 가지 있죠. 혈액이라든가 부인과라든가 비뇨기과라든가 부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뭐 이런 부분에서 해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수가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강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올 초에 챙겨보면서 건강검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진 받아보면서 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을사년 운세 신일주 마치겠습니다.